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명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CEO로 산다는 것, 법인과 세금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최정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최정률 전문가님은 이제 CFP 국제공인 재무설계사이시면서 법인 컨설팅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이제 계시는 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두 가지 이제 컨설팅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증여세, 상속세 없이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고 이렇게 타이틀을 가져오셨는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많은 대표님들의 고민이 회사를 자녀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건데, 제가 주로 만나는 50대 분들, 60대 회사 대표님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고민인데요. 증여세, 상속세 없이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의정부의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위생용품 제조회사인데,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연매출이 한 100억 원 이상 되었던 그런 분이고, 회사에서 아드님이 경영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회사를 이제 물려주고 싶은데 과도한 증여세나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대표님이 알아보시니까 이런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알아보셨는데,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부터 알아보셨는데 400억 원,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했을 때 40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녀한테 물려줬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상속공제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앞으로 못해도 20, 30년 더 사실 것 같은데 30년 후에 승계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미리 아들한테 승계해주고 아들이 책임감 갖고 회사를 경영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를 계속 지분을 갖고 있다가 30년 후에 승계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두 번째, 증여세 과세특례를 알아보신 거죠? 증여세 과세특례 알아보니까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기업 가치 평가해 봤을 때 약 한 50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5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세가 아시겠지만 30억을 넘어가면은 절반이 세금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 10% 정도 증여세는 내고 얼마든지 승계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법인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야 이것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이것도 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이제 이 회사도 법인으로 전환한 지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맞지 않다고 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10%인데 이건 또 창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거지 아들의 뭐 새로운 어떤 창업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 드렸던 게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의 방식이에요. 국세청에서는 보면 아버지의 회사가 있고 아들의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아버지의 회사의 매출은 줄여가고 아들의 회사 쪽으로 매출을 이제 점점 옮겨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일감 떼어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매긴다고 돼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법을 자세하게 보면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중소기업에 해당되면은 이런 일감 떼어주기 방식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는 매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제 승계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들은 이제 이런 일감 떼어주기 방식으로 이제 자녀의 법인을 세워서 어느 정도 매출액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회사 규모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떤 증여세법이나 이런 데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잘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좀 뭐 어떤 상식들이 있습니까? 네,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들만 보고 또 일감 떼어주기나 이렇게 자녀 법인을 세워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은 제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를 승계하려면 무조건 많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 이 대표님한테는 맞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업 상속공제라든지 증여세 과세 특례,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 특례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또 이런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보시면은 충분히 또 절세하면서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매출이 커지면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법인 전환하면 세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종합소득세율은 이제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40%, 42%, 45% 이상까지,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돼요. 특히 건보료까지 합치면. 그런데 법인세율은 영업이익 2억 원 이하까지는 9%. 이번 정부에서 원래는 10%였는데 1%포인트 낮춰서 9%가 됐고, 또 200억까지는 19%니까 이것도 1% 낮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세율만 놓고 보면 당연히 법인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여러 가지 고려해 볼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법인세는 훨씬 적게 내긴 하지만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이익금을 또 인출해 오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출 전략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인출해 오려면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급여나 배당이나 이건 퇴직금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또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 한번 내고 또 인출하는 과정에서 세금 발생하는 걸 생각해 보면 무조건 법인 전환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특히 자녀들이 있고 가업 승계를 장기적으로 고려할 때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또 물론 가족이 없고 뭐 가업 승계 생각 안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한 건 꼭 아니거든요. 그리고 급여를 올리면 세금과 4대 보험이 올라가니 가능한 적게 책정해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 네. 많은 대표님들이 당연히 급여 올리면은 4대 보험 늘어나고 세금 늘어나니까 굉장히 적게 급여를 책정해 놓으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회사 이익은 엄청 큰데 대표님의 급여는 되게 적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표님 급여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세율을 따져보면은 대표님들 급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도 또 대표님들의 급여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비 처리되는 효과와 또 대표님의 급여를 올렸을 때 늘어나는 세금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올리더라도 오히려 올리지 않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그 종합소득세 늘어나는 부분과 법인세 절감되는 또 효과랑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이제 한번 계산해보고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최소한 뭐 1억 원 이상까지는 올려주시는 게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회사는 매출이 크지 않으므로 주식 가치도 높지 않다. 이런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네, 많은 대표님들이 사실 본인의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우리 비상장 회사를 경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은 그 회사의 주식들이 이제 비상장 주식인데 이거는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 거래한 가격이 주식의 가치지만 비상장 주식들은 세법상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늘 상담하면 늘 평가를 해드리는데 대부분 놀라하세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치가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쨌든 세법상에서 정해진 가치이고 나중에 지분을 이동하거나 가업 승계를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가치도 늘 한번 평가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히려 연구들을 좀 많이 하시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갑자기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상담 케이스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아들은 겪지 않기를. 아들이 소유한 내 회사. 이 참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업 승계하면서 가장 희망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성남에 소재한 과재료 제조회사였는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과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본인이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하셨고 지금 50대이신데 본인이 사업 시작했을 초기에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으셨어요. 부친께서 이제 재산이 좀 있으셨는데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하는 과정에서 또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셔가지고 이 대표님은 본인의 아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이 회사를 물려받을지 딸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되게 크셔가지고 회사를 한 7, 8년 전에 설립하실 때 아예 아들의 지분을 60%를 넣고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법인이라는 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드님을 지분을 높이 설정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60%의 지분을 갖고 대표님이나 배우자분이 또 20%씩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계셨고, 제가 많은 대표님들 만나봤지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경우는 잘 못 봤거든요. 네. 미리 정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미리 이렇게 아드님 지분 설정해 놓으신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하셨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셨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근데 문제가 있었냐면 대표님 소유의 공장이 있었어요. 법인이 이제 대표님 소유의 요 공장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법인으로부터 대표님이 받는 상황이었었는데, 대표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나가니까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가고 또 건강보험료도 그거에 따라서 많이 나가서 이거를 공장이 있는 이 부지에 대한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안내를 해드려서 대표님도 오케이 하시고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배우자가? 배우자분은 좋아하셨죠. 본인한테 이제 이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니까. 근데 누가 반대하셨냐면 이 대표님의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어머님이 또 그렇죠. 계셨구나. 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자체가 이제 원래는 어머님 소유였는데 대표님한테 증여를 해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준다고 하니 며느리한테 준다고 하니까 그게 많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솔루션으로 안내해 드리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토지 부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즉 토지는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시고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고 건물분을 평가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이게 세법상 평가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평가액이 한 3억 3천 정도 나왔어요. 네, 전체로 하면 20억 정도 되는데 건물분만 하면 한 3억 3천 정도 나와서 3억 3천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그렇게 되면 공장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그래서 배우자한테 법인에서 내는 임대료는 배우자가 수령하게 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드렸고, 배우자분은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부부 전체로 봤을 때는 세금을 상당히 절세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배우자 간에는 증여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증여세도 없이 처리가 좀 되었고, 그리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공장 건물은 대표님의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무상 사용료에 대한 증여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이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 사용료도 세법에 맞게 평가를 해봤을 때 연간 2천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 사용료도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다른 어떤 세금 없이 진행하는 것들을 안내해드렸고, 어머님한테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토지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더 갖고 있는 거고, 건물의 가치는 점점 감가상각돼서 없어지지만 토지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어머님도 잘 설득해서 가정의 평화도 지키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절세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잠자고 있던 종신보험을 살려내다. 이거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 대표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드님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커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에 본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에 대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뒀던 거예요. 그리고 가입을 할 때 계약자를 아들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님으로 하고 또 수익자도 아들로 해놓은 상태로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해 놨었고, 이 보험료를 또 아드님이 내야지 이게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들한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미리 낼 거를 증여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납입을 잘 하고 있다가 언젠가 이 대표님이 아들한테 보험료 낼 돈을 증여해주고 그 돈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두면은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세 과세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납입을 좀 중단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5년치 납입이 좀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세법상에 이제 명확하게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증여를 한 자금으로 보험료를 내면은 5년이 지나서 대표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 상속세 과세 이슈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다시 납입하시는 거를 안내를 해드렸고, 그 납입하기에 지금은 더욱더 좋은 게 뭐냐면은 아드님이 회사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배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받는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도 너무나 잘해 두신 거고, 나중에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부동산 자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속세 저희가 계산도 해드렸는데 10억 원 이상 상속세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상속세 없이 8억 원에 대한 부분을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다시 살려서 납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미리 대표님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지분도 그렇게 60%를 아들한테 해놓고 또 종신보험도 그렇게 해놔서 장기적인 어떤 상속이나 증여, 가업승계 또 여러 가지 아들이 겪을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해놓은 케이스여서 상당히 저희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봤고, 근데 대표님이 놓치고 있던 부분 몇 가지 좀 잡아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렸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례네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1, 2편으로 나눠서 4가지 직접 컨설팅, 법인을 컨설팅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 최정률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참 CEO로 산다는 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인도 인격체고 또 세금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고 또 가업생계에 대한 고민, 또 지분율에 대한 고민, 뭐 여러 가지 참 이게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최정률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